정부가 전세 세입자의 돈을 지키기 위한 두 가지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한 날 바로 대항력이 생기게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안심 전세 앱으로 집주인의 비밀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동안은 이사를 하고 신고를 해도 법적인 대항력은 다음 날이 되어야 생겼습니다. 그 몇 시간의 빈틈을 이용해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버리면 세입자의 돈은 숭에서 밀려서 사라지곤 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바뀐 정책 속에 위험은 없는지 그 팩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상황을 하나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세금 1억 원을 내고 이사를 왔습니다. 오후 3시쯤 여러분이 동사무소에 가서 나 이제 이사 왔어요 라고 하고 전입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방패는 오늘이 아닌 내일 새벽 0시인 다음날에 생깁니다. 그런데 같은 날 오후 4시 집주인이 그새 은행에 가서 집을 담보로 5천만 원의 돈을 빌립니다. 은행의 권리는 신청 즉시 생깁니다. 그렇다면 과연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은행이 1등, 여러분은 2등이 됩니다. 나중에 만약 이 집이 팔리거나 경매로 날아가게 되면 은행이 먼저 5천만 원을 가져가고 남는 돈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돈을 받게 됩니다. 이 몇 시간의 차이가 전세 사기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그 규칙을 완벽하게 바꿉니다. 앞으로는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 즉시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제 은행이 오후 4시에 대출을 받으려 해도 여러분이 오후 3시에 신고를 했다면 여러분이 영원한 1등이 되고, 은행은 대출을 하기 전에 세입자가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세입자가 있다면 대출을 아예 안 해주거나 수미가 밀린다는 걸 알고 빌려주기 때문에 시간 차이도 내 돈 뺏기는 억울한 일은 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대책은 안심 전세 앱입니다. 집을 구하러 갈 때 우리는 집주인이 세금을 잘 내는지, 특히 다가구, 다세대 등의 집에서는 다른 세입자에게 줄 돈이 얼마나 밀려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즉, 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사용해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띄어먹는 사기를 쳐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앱을 통해서 집주인의 비밀 정보를 전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금을 안 낸 적이 있는지,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돈이 총 얼마인지 정보를 투명하게 보여줍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 정보를 보여주기 싫다고 한다면 그 집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계약하지 말라는 확실한 신호를 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실무적인 대응 전략을 말씀드릴 건데요. 법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빈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계약 전에 안심 전세 앱으로 집주인이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인지 꼭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이사 당일 이삿짐을 풀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전입신고부터 하셔야 합니다. 1분 차이로 내 보증금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특약을 넣기인데요. 아무리 전입신고를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시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사한 다음 날까지 몰래 대출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고 위약금을 계약금의 2배든 3배든 꼭 명시를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계약은 취소되고 벌금을 낸다는 약속을 명시해 주신다면 시간차로 내가 전입을 늦게 하더라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실전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이제는 경매 권리 분석을 할 때 시간 단위 분석을 해야 됩니다. 며칠에 들어왔냐가 아니라 몇 시, 몇 분에 신고했느냐를 따져야 됩니다. 단 5분 차이로 내가 물어줘야 할 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료 사이트나 등기부의 시간까지 반영이 되려면 시차가 또 발생하고 시스템이 바뀌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권리 분석을 할 때 매우 보수적인 판단이 필요해졌고요. 다가구, 다세대 등에 대한 정확한 가치 평가가 가능해졌는데요. 안심 앱으로 정보가 투명해지면 빌라나 다가구 주택의 실제 보증금의 범위를 파악하고 임대료 산정이 훨씬 더 용이해집니다. 하지만 그만큼 얼마나 위험한 물건인지도 알 수 있고, 숨겨진 월세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더 꼼꼼히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입찰가 산정을 때로는 공격적으로, 때로는 훨씬 더 보수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 대책으로 구멍난 대항력, 즉 임차인의 방패가 수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대항력 신고하는 절차, 계약서에 쓰는 것들, 그리고 안심 앱 활용법을 꼭 기억하시고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채널 시청해 주시면 앞으로도 꼭 알아야 되는 지식까지 뽑아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